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서부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할게요. 여성 호르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옆에 계신 외국분인 존 알리 박사님께서 저술하셨고 그 옆에 계신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책입니다. 원 제목은 What your doctor may not tell you about menopause. 그래서 당신의 의사가 폐경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좀 더 의미심장하죠. 제가 그 몇 주 전에 여성 호르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때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많은 저의 그 강의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에스트로겐 우세증 또는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고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많을 때 에스트로겐은 몸에 독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에 대해 완화작용을 하고요. 마치 음과 양처럼 서로 상반되면서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은 단순히 에스트로겐이 많아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져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후군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성 호르몬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평균 50세 정도에 우리가 폐경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보다 한 15년 전부터 한 35세경부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경에 이르면 에스트로겐 농도는 젊을 때에 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젊을 때에 비해서 90에서 9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을 더 심하게 하고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알아보면 일단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이런 것들. 우리가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이제 대체해서 복용을 하죠. 또 피임약 복용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에스트로겐의 복용량이 또 지나치게 많고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프로게스틴, 합성 프로게스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은 오히려 더 부족함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노에스트로겐의 노출, 제노에스트로겐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비슷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조기 난포 기능 장애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그 부신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요. 부신에서 분비되던 프로게스테론마저 고갈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더욱 심하게 되겠죠. 또 자궁 적출증, 자궁을 드러낼 때 난소를 살린다고 해도 사실 혈류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결국 1년 내지 3년 내에 난소의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되는 거죠. 또 과잉 에너지 섭취나 비만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우세 증후군이 더 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의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피로감, 성욕 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분 정체, 부종,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죠. 여성분들 중에 몸이 붓고 붓기가 잘 안 빠지고 부은 것이 살이 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혈당 조절력이 약화되어서 당뇨가 잘 올 수 있겠습니다. 체지방이 축적되는데요.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중부지방 쪽에 체지방이 잘 축적이 됩니다. 또 안개 낀 것 같은 사고력, 기억력, 감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정신이 멍하다고 표현하시죠. 불면증, 잠이 잘 안 온다, 자꾸 깬다 이런 또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생리전 증후군, 생리하신 여성분들은 생리하기 전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짜증이 나고 또 폭식을 하고 단계 땡기고 뭐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것 또한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할 때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성조숙증, 어린아이들이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일찍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 증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결핍되어도 폐경이 되어서 많이 이제 결핍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불면증이나 안개 낀 것 같은 사고력 또 우울증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세증과 결핍증이 조금 증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노화를 촉진하고요. 탈모가 될 수도 있고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이나 편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단 음식, 탄수화물에 대한 갈구가 있을 수 있고요. 혈전이 증가하고 불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다고 하죠. 에스트로겐이 너무 결핍되어도 골다공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과해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타민 방출을 促진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가끔 여자분들 중에 그냥 온몸이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온몸이 가려워서 계속 긁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런 것들도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유방 통증, 섬유낭성 유방질환, 유방암 이렇게 유방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의 폴립, 자궁근종,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런 양성 혹이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의 혹이나 담낭의 돌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해서 대사율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피로나 추위, 체중 증가라는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구리의 정체와 아연 소실, 구리는 신경을 불안하게 하고 아연은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불안정해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들도 에스트로겐이 몸에 많아지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고환암 등이 올 수가 있고요. 정자수가 감소하고 음경 크기가 감소하고 발기부전 등이 올 수가 있고 또 여성형 유방 같은 게 올 수가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또 피로증후군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해서 강의가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에스트로겐 우세증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젊은 사람에서부터 갱년기, 폐경 여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여성들이 또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인 제노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